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저니 벤저민 그레이엄, 홍기니 이건, 출판사는 국일정권 경제연구소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매월 또는 매분기 똑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정액 매수 적립식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주가가 낮을 때에는 매수 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높을 때에는 매수 수량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 단가가 낮아지게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이른바 공식 투자를 폭넓게 적용한 기법이다. 공식 투자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판단에 따라 채권이나 주식의 비중을 25%에서 75% 사이에서 조정하는 기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를 충실하게 따른 투자자는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투자를 연기할 수도 있다. 1964년 주가 수준에서 새로 매수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 직후 손실이 발생하면 이 투자를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에 매월 똑같은 금액을 투입하는 이른바 월 적립식 투자를 확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공식 투자를 응용한 기법으로서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라고도 불린다. 1949년 이후 주가 상승이 지배적이었던 기간에 이 기법을 따랐다면 그 실적은 틀림없이 매우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특히 이 기법은 주가가 매우 높을 때 집중 투자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처럼 주가에 상관없이 성공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공식 투자 기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가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은 부족하다는 반론도 나옴직하다. 예컨대 20년 동안 주식 매수에 매월 똑같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반론도 기세가 꺾인 듯하다. 건전한 저축 투자 과정에 주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저축채권과 생명보험에 일정 금액을 투입하듯이 이제 사람들은 주식 매수에도 자연스럽게 매월 일정액을 투입하고 있다. 월 적립액이 크지 않더라도 20년 이상 흐르면 놀라운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주식은 투자 등급이라도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이런 가격 변동성에서 오는 수익 기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수익 기회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로서 시점 선택과 가격 선택이다. 시점 선택이란 주가 흐름을 예측하여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를 보류하는 방법이다. 가격 선택이란 주가가 적정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주식을 매수하고 적정 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더 소극적인 가격 선택으로는 주식을 매수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치르지 않도록 유의하는 방법도 있다. 장기 보유에 주력하는 방어적 투자자라면 소극적인 가격 선택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가 수준에도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가격 선택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도 시점 선택에 주력하면 결국 투기꾼이 되어 투기꾼에 어울리는 성과를 얻게 된다고 똑같이 확신한다. 이런 구분 방식을 비전문가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월스트리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증권회사와 투자자문사들은 주식 투자자의 투기꾼 모두 시장 예측에 몰두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1949년에서 50년 시작된
강세장 초기에는 시장 주기를 이용하는 다양한 기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른바 공식에 의한 투자 기법들이다. 이런 기법들의 핵심은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 보유 주식 일부를 자동으로 매도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기법에서는 주가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하게 되어 있었고, 일부 기법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식을 소량은 계속 보유하게 되어 있었다. 이 기법은 합리적으로 보였으며 과거 오랜 기간 적용해 보았을 때에도 탁월한 실적이 나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법은 인기가 가장 높아진 바로 그 시점에 최악의 실적을 내고 말았다. 이 기법을 따른 사람들 다수는 1950년대 중반에 주식을 거의 모두 매도한 상태가 되었다. 물론 많은 이익을 실현하긴 했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달아나듯 빠르게 상승했으므로 다시 매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1950년대 초 공식에 의한 투자를 한 사람들과 1930년대 초 다우 이론을 기계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두 기법 모두 인기를 끌던 시점에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당혹스럽게도 내가 제시한 중앙값 기법 역시 효과가 사라졌다. 이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은 수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은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다음 결론은 철학은 물론 월스트리트에도 잘 들어맞는다. 탁월한 성과가 흔치 않은 것은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평가액은 수시로 오르내린다고 봐야 한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유명 대기업 주식만으로 구성한 방어적 투자자의 주식 포트폴리오 평가액 조사조차 크게 오르내렸음을 알 수 있다. 네, 오늘은 벤저민 그레이엄 작가의 현명한 투자자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